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띵!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이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토픽 2 쓰기 54번 문제, 예상 문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볼게요. 그런데 오늘은 선생님이 예시 답안까지 다 보여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메모하고 계획하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직접 쓰기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영상에서 어떻게 쓰면 좋은지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왜 이렇게 하느냐? 선생님 영상을 가만히 보기만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쓰기는 직접 써보지 않으면 절대로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쓸 시간을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오늘은 계획하고 메모하는 것까지 한번 영상에서 보여드리고 내일 예시 답안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본 친구들은 영상이 끝나자마자 바로 한번 써보세요. 알았죠? 선생님이 내일 영상을 조금 일찍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다수결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다수결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자, 이까지 문제를 읽고 나면 여러분들이 무엇에 대한 문제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모르는 단어가 여기에 나오면 너무 긴장이 되죠. 자, 여러분들이 다수결이라는 말을 안다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수결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요즘에는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문제 속에 들어 있어요. 왜냐하면 54번에서 문제의 의미를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렵게 나오면 3급을 준비하는 친구들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토픽 2는 3, 4, 5, 6급이 다 같은 시험지로 치기 때문에 문제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3급 친구들은 쓸 수가 없어서 그렇게 문제를 내지 않아요. 자, 봅시다. 공동체의 문제를 결정할 때 가장 자주 사용되는 것이 다수결입니다. 다수결을 몰라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보세요. 다수결은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지만 했어요. 그러면 다수결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민주적인 방법이다. 라고 해서 다수결의 두 가지 특징, 다수결에 대한 두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리고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러면 다수결로 결정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고 문제가 나왔어요. 다수결이 많은 사람의 의견을 반영한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의견?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걸로 결정하는 건가? 다수, 많은 사람, 소수, 다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은 결정인가? 자,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죠? 물론 다수결이란 단어를 안다면 더없이 좋습니다. 정확한 다수결의 의미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다수결이 뭐예요? 바로 선거죠, 선거. 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반장 선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소풍 어디로 가요? 또 만약에 아주 작은 그룹이라면 점심때 뭐 먹어요? 어느 식당에 가요? 그런 것도 작게 보면 다 다수결이에요. 그러니까 뭐죠? 네.
5명이 있는데 4명이 치킨을 먹고 싶고 1명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으면 보통 치킨을 먹으러 가잖아요. 이런 것도 다 다수결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다수결로 결정을 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수결로 그냥 하면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지? 생각할 수 있죠. 자, 일단 작은 문제 볼게요.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은 무엇입니까?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했어요.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벌써 문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뭐죠? 네,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러니까 민주적이라는 게 뭐예요? 네, 어떤 힘센 사람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는 게 민주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적인 방법이다.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 음, 가장 편하죠. 네, 간편하다.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을 것인가 하면 가장 지금 우리의 신체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음식을 먹는 걸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 어 너는 건강이 어떻고 너는 어떻고 그러니까 이럴 때 좋은 음식이 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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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리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나는 이거 더 많은 사람이 이거니까 여기 가자. 굉장히 간편하게 결정할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은 뭐예요? 부정적인 측면. 다 좋은데 뭐가 나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수결이라고 했는데 아주 나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나쁜 상황은 전쟁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이 전쟁합시다. 1명은 전쟁 안 돼요. 9명이 원하니까 전쟁하자.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전쟁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또 뭐 건물도 부서지고 가족들끼리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은 이럴 때죠. 이럴 때. 그러니까 뭐예요? 다수의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네. 맞지 않을 때. 그러니까 틀렸을 때 또는 올바르지 않을 때, 좋은 의견이 아닐 때, 이럴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여기에다가 뭐 간단하게 금방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런 예를 들어도 되겠죠. 그러면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에는 이런 거 다수의 의견이 만약에 안 좋은 의견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일단은 들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리고 충분히 뭐 의논할 시간을 준다거나 요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잘 들어본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한번 생각을 해 놓고 일단 그다음에 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거예요. 자, 이걸로 내가 600자, 700자를 써야 되는데 아니면 3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같으면 그래도 400자 이상은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요 부분을 가지고 한 2문장 정도 첫 번째 문단을 써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기에 작은 문제 하나로 한 문단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요걸로 한 문단 만들고 또 요걸로도 한 문단을 만들고 또 이걸로도 한 문단을 만들고 그래서 총 4문단으로 쓰면 좋다. 아니면 요거하고 요거는 합쳐도 괜찮아요. 그래서 3문단을 만들든지
네문단을 만들든지 이렇게 글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 쓰기 영상을 많이 본 친구들이라면 요거는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앞에 아까 메모를 2개씩 정도 작은 문제 하나에 2개 정도씩을 메모를 하면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수결이 자주 사용되는 이유는 요건 결국 장점하고 관계가 있는 말이에요. 좋은 게 있으니까 자주 사용되는 거죠. 그쵸? 그럼 아까 우리 자주 사용되는 이유 여기에는 뭐 썼죠? 네, 민주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간편하다. 간편하다는 거는 아주 쉽고 빠르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너무 빨리 결정을 할 수 있다, 쉽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단점이기도 해요. 그렇죠? 자,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이 뭐였어요? 네, 이 다수의 의견이 옳지 않을 때,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다. 네. 다수의 의견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다. 틀렸을 경우도 있다. 잘못될 경우도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야, 내가 내는 의견 좋다고 손들어주면 너 나중에 잘해줄게. 내 말 들어줘. 이렇게 해서 약간 뭐죠? 미리 합의해서 그런 경우 다수결이 결정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도 아주 나쁜 부정적인 경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정할 부정적인 측면 또 하나는 뭐죠? 너무 빨리 결정을 하게 된다거나 하면 좀 실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수의 의견이 잘못될 경우도 있다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힘이 있는 사람 또는 돈이 있는 사람 또는 인기가 있는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될 때도 있어요. 네, 요런 것들도 한번 써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수결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까 뭐 충분한 논의를 한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를 하고 잘 알아본 후에 다수결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오늘 이야기하고 조금 있다가 다수결 합시다. 하나, 둘, 셋 이게 아니라 한번 알아보고 나서 결정합시다라고 하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논의 또는 의논, 뭐 시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의 의견, 소수의 의견도 잘 들어야 해요. 네, 그러면은 잘 듣고 나면은 저 말도 맞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명의 의견이라도 잘 들어보는 거. 요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3가지로 크게 계획을 세운 다음에 나는 잘못된 선택 가능하다 할 때 아까 뭐 우리 예시로 전쟁 이야기 했다. 만약에 9명이 전쟁을 찬성하면 전쟁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식으로 여기 예를 한번 들어봐야지. 그리고 충분한 논의, 힘, 돈, 인기가 있는 경우에 이 사람들의 의견대로 되기도 한다라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하면 좋겠죠. 그리고 충분한 논의라는 것은 뭐 조사하고 시간을 들여서 많이 알아보고 또 대화를 하고 예, 요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래서 요 메모한 거 말고 더 좋은 의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요렇게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은 분명히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한번 써서 쭉 써 가지고 한번 시간을 재세요. 그리고 시간을 재서 내가 이 문제를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도 한번 보고 그리고 한번 써보세요, 직접. 그러면 그 다음에 내일 선생님이 공개하는 그런 영상으로 선생님은 어떻게 썼나?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여러분의 쓰기 실력을 검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상을 한번 두 개로 쪼개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꼭 쓰는 거예요. 약속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영상 끝나는 대로 쓰는 거예요. 다 써서 여러분이 쓴 거 들고 내일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